경기도의회가 12일째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장단 구성 등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를 이룬 가운데 경기도의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정부 시의 A 재개발 조합이 수의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는 등 32건의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필승교 수위가 상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m 상승함에 따라 긴급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소관 실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2일째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장단 구성 등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를 이룬 가운데 경기도의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78대 78 여야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양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차기 도의회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 의원실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전반기 의장 자리가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대 의회에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입성했던 삼선 김규창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사선 염종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추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현재 김규창 의원은 67세, 염종현 의원은 62세입니다. 하지만 사선인 염 의원의 선수가 높아 민주당이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0대 의원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10대 의회 구성원들이 차기 의장 선출 관련 회의규칙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이 최종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로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소관 실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 관례 조례안은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경제부지사로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윤덕용 KDI 연구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무려 115년 만에 처음인데요.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이 최저 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한 때를 말하는 건데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지역의 기온은 25.4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리 첫 열대야가 발생한 건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과 수원, 목포 등 전국 24곳이 열대야를 겪었고 강릉 지역의 경우는 일일 최저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낮에 폭염도 없었고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장마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구름이 대기권을 덮고 있다 보니 지표면의 열이 방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불을 꽁꽁 덮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더위는 장맛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최저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상승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m 상승함에 따라 문자 전송 등 긴급 전파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어가면 하천, 변, 행랑객 등의 대피가 권고되고 7.5m 이상 도달하면 위기 대응 관심 단계가 12m에 도달하면 주의가 각각 발령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필승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과 행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또 한 번 이목이 모입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원석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치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 좀 유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식중독 등 음식에 의한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설사와 구토, 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무작정 설사약을 먹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날씨에는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장기화되거나 특별히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경우라면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에어컨을 자주 켜게 되는데요. 특히 냉방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가 6도 이상 날 경우 말초 혈관의 급속한 수축 등에 의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율신경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통, 복통, 설사, 열, 피로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 역시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자외선으로 인한 걱정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자외선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날씨가 햇빛이 강하지 않고 흐리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며 이외에도 눈에는 결막염,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반은 흔히 피부가 타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할 경우 화상을 입고 통증, 부종, 수포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하고 되도록 면으로 된 긴 옷을 입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자주 발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인 제품을 2시간에 한 번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미 지금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온열 질환자는 지금 지난해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고돼서 걱정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꿀팁이 있을까요? 먼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식중독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차이가 5도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져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건강을 잃기 쉬운 만큼 건강검진을 미리 하여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김원석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의 A 재개발조합이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32건의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A조합은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인 2억 2천여만 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기존 건축설계 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연도 사업비를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받지 않고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해임된 전 조합장이 반드시 복원해야 할 계약서나 회의록 등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은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 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3분의 1 정도 못 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들 3분의 탈락률이 1 이나. 굉장히 많이 높아요. 저는 헌혈을 할 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 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 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오늘 통과를 하셨어요. 네. 오늘 좋으세요.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혈이 있고요. 그리고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고 있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헌혈 자격이 안 됩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발 움직이지 마세요. 따끔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 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한 명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